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의 윤은기입니다. 청정한 자연 속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강원도는 구름 위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관광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감염병의 그림자도 그만큼 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의 행정수장을 맡고 계신 분이 최근 농산물 완판남으로 등극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모시고 화제가 되었던 감자 판매 얘기와 함께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요새 별명이 생기셨더라고 보니까 감자 파는 도지사. 본래는 불량감자입니다. 원래 별명이 그런가요? 네. 정말 바쁘시죠 요새. 감자도 파셔야 되고 코로나 대응도 하셔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감자 파는 것이 농민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새로운 움직임이다 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시작을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판매 절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판매 절벽이 생겼고 또 그것은 소비 절벽으로부터 생기기도 했고 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수출을 하는 수출도 중단이 돼서 수출 절벽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곳곳이 막힌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생산해서 저장해 뒀던 감자를 팔지 못하고 그것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보자 그랬는데 의외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비교적 수월하게 팔게 됐습니다. 자, 의외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창의적인 방법들이 아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직원도 많이 있을 텐데 직원이 아니고 내가 직접 나서서 한번 선봉장이 돼보겠다. 그래서 이제 홍보 보니까 말이죠. 영상이 아주 재미난 게 있던데 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보니까 이렇게 하시던데 보니까 자 직접 이렇게 나서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탁 나올 때 그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팔릴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첫날부터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이 첫날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서버를 28대를 증설해서 28대는 BTS급이라고 그럽니다. 방탄소년단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서버가 안 돼서 네이버에 부탁을 해서 팔 정도로 됐습니다. 반응이 엄청났군요. 네. 제가 보니까 정말 이 농업이라는 거는 생산하는 거 못지않게 사실 더 중요한 게 판매 아닙니까 이게? 판매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년 뭐 과잉 생산이 돼서 갈아엎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가격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수입으로 연결되기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매망을 잘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하셨나요 다? 그렇습니다. 팔기는 좀 20만 상자를 팔았습니다. 20만 상자. 네네. 전체는 이제 110만 상자가 있었는데 다 팔지를 않고 중단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학교 급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서서히 일반 감자탕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기 시작하는 양이 늘어나서 그 물량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남겨두고는 거의 다 팔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하게 다 이제 파셨는데 원래 세일즈맨 출신도 아니신데 이렇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성과를 낸 거는 그만큼 농민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서 그렇겠죠. 글쎄요. 그 절박한 심정을 말이죠. 네, 사실 뭐 굉장히 절박하긴 하고 저 감자를 팔지 못하면 그냥 뭐 팔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밭에 가다 묻어야 됩니다. 저게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민들이 당신들 돈을 내서 또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폐기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고 또 환경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 농민의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이번에 확 털어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기왕에 저 감자 홍보를 그렇게 멋지게 잘하셨으니까 네네. 이 자리에서 강원도 감자가 왜 좋은가 한번 홍보 한번 해보세요. 강원도 감자가 이제 우리 평창이라든지 이렇게 일교차가 큰 데서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 비교적 추운 곳에서 자라는데 그렇게 그 감자가 좋은 이유는 우선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씨 감자로 생산을 하는 이유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청정 지역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이 감자 팔아주기와 관련해서 보니까 말이죠. 전국 네, 네. 지자체에서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 꾸러미 방식은 농협에서도 하는 건데요. 예. 꾸러미 방식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단일 품목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이 소비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많이 내놓는데 내놓는 즉시 이제 잘 팔려 나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의 회복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BTS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PTS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BTS. BTS가 이제 포테이토스의 준말인데요. 포테이토스를 줄여서 BTS.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매일매일 아침 10시에 감자를 파는데 하루에 10,000박스 뭐 이렇게 많은 양을 팔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제 홍보 문건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네. 홍보물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날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 문구를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그 중에 히트를 친 것도 있고 네. 히트를 못 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날부터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반응은 기획 단계에서 예상을 좀 하셨나요? 예? 전혀 못했습니다. 네. 그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2014년에도 한번 감자를 팔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하여튼 제가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부터 앉아서 예. 이제 이거를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감자를 팔지 않겠다. 그래서 하도 힘들고 잘 안 팔려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네. 아마 우리 소비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주 절실하게 받아들이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자를 팔 때 이렇게 이제 포장해서 보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네. 택배비 포함해서 감자 10kg 한 상자에 5,000원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팔면 이익이 남나요? 그렇습니다. 그 시장 가격에 비하면 좀 싼 값입니다. 네. 시장 가격은 10kg에 10,000원 정도가 돼야 어허, 됩니다. 네, 네. 그만큼 싼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왜 좀 싸게 팔게 됐느냐 하면 4월 말이 되면 예. 햇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햇감자가 나오게 되면 이 묵은 감자는 팔질 못합니다. 핵감자한테 밀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 갖다가 땅에다 묻거나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라도 파는 게 그 감자 농가에도 이익이고 또 냉동 창고도 빨리 비워져야 되고 예. 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그게 좀 이익입니다. 이번 행사는 이제 꼭 저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도 살고 소비자도 이익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 윈윈이 네.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윈윈이 되는 아주 좋은 결과가 됐는데 네, 네. 이 도에서도 많이 지원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택배비하고 포장비는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농민들한테 가는 돈은 그냥 일반 시장에 파는 것보다 이렇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하고 계신 협업을 지금 우리 함께 사는 함께 전부 이제 소비자, 생산자,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우리 관 이게 모두가 한꺼번에 자기 역할을 담당해서 조금씩 힘을 보탠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전체로 보면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이득으로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상생의 문화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잘 아주 섬세하게 저 다 배를 하셨네요, 보니까. 자, 감자를 그렇게 파는 것도 사실 이제 뭐 직원들의 여러 가지 또 계획, 그다음에
생산하신 분들 또 소비자의 또 적극적인 호응, 네, 네. 이게 다 협업이죠. 사실 따지고 그게 보면. 다 맞아야 됩니다. 예. 저도 그 보니까 아주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있어야 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가는 중에 싹이 나거나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멀리 가는 경우에는 가는 중에 상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반품을 받아서 다시 보내드리고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 톱니바퀴 같이 물리는 그런 협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자만 파는 게 아니라 사실 강원도의 신뢰도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 기회에 네. 저 강원도 감자를 사주신 분들 고맙죠. 너무 고맙죠. 네.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강원도 감자를 사주신 분들 제가 제 이름을 감자 사랑님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아하, 예. 눈물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 감자 농가들의 마음으로부터의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감자를 이렇게 파셨는데 원래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루묵을 예전에 파신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걸 도루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도루묵을 많이 먹었었는데 도루묵이 이제 없어졌다가 우리가 연안에 알을 풀어놓고서 기르고 나서 도루묵이 대량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역시 이제 팔로가 없어서 창고에 냉동 상태로 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SNS로 팔아보자고 그랬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역시 잘 이렇게 안 팔렸습니다. 홍보 기술도 부족하고 예. 해서 네, 처음에는 도루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성과가 좀 기대 이하였는데 네네. 이번에 폭발. 네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감자에 이어서 네네. 지금 다른 농산물 뭐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소비 자체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농산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팔고 있는 건 이제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아스파라거스는 저희 강원도가 한 70%를 생산합니다. 예. 주로 일본에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수출길이 막혀서 지금 생산한 걸 팔지 못하고 있어서 아스파라거스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팔고 있습니다. 이제 예. 아스파라거스 1kg에 7,000원씩 팔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엄지 손가락 굵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네. 많이 좀 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도 대박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채 지금 이제 곰취라든지 산나물, 강원도 산채가 또 좋죠. 두릅 뭐 이런 네. 게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날씨가 좀 한꺼번에 쑥 올라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한꺼번에 전부 팔아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도 이건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심각한데 네, 네. 지금 대처는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뭐 비교적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50명 선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예.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심할 건 아니고 예. 아주 고도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농업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위기 상태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강원도 또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황은 어떻습니까? 관광객은 뭐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광 자체가 중단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 KTX를 타고 오신 분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고요. 단체 관광은 아주 뭐 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는데 관광 회사들이 벌써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앞으로도 이 후유증이 어느 정도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특히 네네.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교통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강릉으로 가는 KTX가 새로 생기고요. 또 서울에서 춘천으로 해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새로 예. 뚫렸습니다. 이 두 코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주셨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아서 아주
예. 아주 큰 타격을 입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우선 뭐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네, 네. 이게 전국에서 보니까 제일 빨리 지원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타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빨리 드리자 그래서 한 분에 40만 원씩 예. 대상은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요. 아주 가장 소득이 적으신 분들 30만 명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4월 말까지 전부 입금을 해드릴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도지사로서의 일정이 워낙 뭐 업무가 많지만 당장 급한 건 코로나 방역 네네. 이거 대처하는 거 거기에 관련된 경제를 살리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환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감자 팔아주기. 네네. 그다음에 뭐 감자 말고 이제 아스파라거스까지. 그렇습니다. 네. 자, 강원도 하면 농산물이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강원도 농업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 강원도 농업은 이제 다른 데보다 이렇게 공업이 좀 발달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주력 산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 인구가 한 156만인데 농업 인구가 한 10% 되겠습니다. 예. 15만 정도 예. 되겠습니다. 주 생산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김장 때 쓰시는 고냉지 배추. 그렇죠. 그렇죠. 맛있죠, 그거. 네. 그다음에 횡성한우로 대표되는 우리 한우. 예. 네. 그런 것들 뭐 역시 또 감자 옥수수가 역시 대표 작물이고요. 감자, 옥수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스파라거스가 한 70% 생산합니다. 그건 잘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백합이 한 40% 아하, 이렇게 예. 좀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농업이 뭐 간단치 않은 그리고 아주 중요하지만 또 농업이 이게 쉽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도지사로서 그 농업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 농업이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뭐 제일 큰 어려움은 이제 고령화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농촌을 들어가면 제가 올해 만 64세인데요. 예. 한 마을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제가 거기서 막내입니다. 고령화돼서. 그렇습니다. 예, 되게 이제 반장이 제일 막내가 하시는데 웬 청년이 왔냐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70대가 장년회장, 예. 80대가 노인회장 예. 이렇게 맡고 있으시죠. 나이로 보면 주전자 들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말 그대로 막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농정, 신농정을 좀 한다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농정의 기본 방향은 어떤 겁니까? 우선 이제 스마트화, 그다음에 고품질화, 그다음에 국제화, 예. 브랜드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대량으로 그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걸 목표로 삼았었는데 지금부터 아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값을 많이 받자. 예. 그런 정책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이제 부지런히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농촌의 연령 현실하고 잘 맞지 않으니까 예. 정책이 빨리빨리 집행되지 않는 거 이게 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제 농촌의 그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어떤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선 이제 가장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쉬운 거는 귀농 귀촌을 많이 모시는 게 되겠습니다. 아하, 예.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2만 명대에서 작년 재작년에 3만 명대로 아하, 늘어났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이 유입되는 숫자가 제일 크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렇게 썩 젊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신 은퇴하고 오시는 우리 강원도에 계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개 은퇴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귀농 귀촌만으로 이렇게 썩 젊어지시는 거는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농제도 같은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창업하듯이 창농. 그렇습니다. 예. 네. 젊은 분들이 오셔서 농업을 이렇게 자리 잡고 평생 직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정착금도 좀 드리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한 매달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한 2년 정도 지급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좀 저희들이 해보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농촌에 와서 창농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아주 드뭅니다. 이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니까 말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농업도 옛날처럼 이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술로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안에 습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성공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가업농 예. 이렇게 부모 세대부터 물려받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기반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기술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물려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가업농들을 주로 좀 장려를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아주 뭐 한두 가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전부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리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예. 이제 다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또 탈세계화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산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대량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타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수도권에서 이 역이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입지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 농업을 하려면 젊은이들이 귀농귀촌으로 오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떤 유인책을 잘 쓸 건가 하는 게 이제 뭐 남아 있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예.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신농정, 예. 고급화, 브랜드화, 글로벌화, 글로벌화. 스마트화 이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오시는 게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 예. 되겠습니다. 또 지금 젊은이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걸 공유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억대 분홍이 돼 있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를 공유해 가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강원도 하면 그 동해 네네. 깨끗한 그 바다가 생각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어업은 어떻습니까? 어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업도 예. 이제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업은 농업보다 조금 더 힘든 게 어족 자원이 고갈돼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그 동안에 이제 물고기를 너무 남획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농업보다는 좀 더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동해는 뭐 상대적으로 깨끗한 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네네. 환경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겠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배들이 이 오염을 공기 오염을 많이 시킨 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수소 엔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강원도 이제 농정에 대한 말씀은 들어봤고요. 네, 네. 강원도의 행정 전반, 네, 네. 가장 중요한 현안, 네. 또 앞으로 꼭 해야 될 거 뭐가 네,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강원도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제 되게 감자로 생각을 하시죠. 그래갖고 약간 촌놈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셔서 저희가 꼭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네. 강원도가 앞으로는 그 첨단 산업을 열심히 좀 해보겠다. 이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첨단 산업이 꽤 발전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이오 의료, 예. 우리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바이오 의료 산업이 그래도 꽤 진전이 돼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생산하는 회사인 이뮨메드라는 게 요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세계 최초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임상 실험에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만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차단을 하거나 봉쇄를 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냥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심하게 아픈 분들은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드리면 되니까 나머지는 감기처럼 그냥 돌아다니시다가 면역 항체가 생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이 발전돼 있고요. 예. 의료기기 산업도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우리 관련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생산이 전국 1위입니다. 예. 수출도 전국 1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과수도 강원도에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고 공기가 오염돼 있으니까 청정 에너지를 저희들이 공급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에너지 중에 가장 청정한 에너지가 수소 에너지입니다. 예. 근데 수소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 에너지는 기체 상태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동도 불편하고 폭발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액체 수소, 액체 상태로 만들면 폭발도 없고 이동도 굉장히 작은 체면적의 많은 양을 대량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가정에 가스로 공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액체 수소 단지를 저 삼척의 원래 원전 부지에다가 액체 수소 단지를 이미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청정 산업을 우리 좀 강원도가 좀 열심히 좀 하고 있다는 점을 예.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더는데 강원도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희망을 자꾸 키우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도지사의 중요 역할이겠죠. 네, 네, 예. 네, 네. 자, 민선 지금 5, 6, 7기 세 번째시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세 번 좀 대단하신 거예요. 세 번 연임하시는데, 자, 세 번 이렇게 연달아서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 비결은 뭡니까, 진짜? 저는 이제 농민들께서 저를 찍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에서 표를 얻고 예. 그다음에 농촌 지역으로 가면 표를 잘 못 얻는 게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시군 농촌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이기는 데도 있고 지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표를 얻어가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세 번째 도지사 임기 지금 한 반쯤 지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소회가 어떻습니까? 그래.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평화의 흐름을 이렇게 잘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때 좀 더 적극적이었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우리 강원도의 도정 목표가 다시 평화입니다. 다시 평화. 예. 평화 올림픽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보자. 예.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끝나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 앞으로 북한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제 이런 흐름을 타고 남북 관계가 좀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바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3기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네, 네. 임기가 다 끝나면 네.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은가 뭐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전히 감자도지사가 좋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불량 감자였었는데 불량 감자보다는 그래도 평화 감자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양반이 있을 때 그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으로 분단된 채로 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규제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또 국가의 투자로부터 소외를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위로와 힐링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분단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유래한 긴장 상태, 적대감,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나서 좀 평화로운 상태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1기, 2기, 3기니까 어떻게 면에서는 마무리를 잘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네. 자, 지금 이런 것은 성과, 이거는 아쉬움,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큰 성과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예. 이게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칭찬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강원도는 장소만 빌려드린 건데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아쉬운 것도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았었는데 예. 그게 좀 그 후속 조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돼서 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생각만큼 빨리 진전되지 않는 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강원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아하. 남쪽에 한 150만, 북쪽에 한 150만이 있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일개 도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북강원도에 도지사 한 명 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분하고 그렇군요. 제가 결선 투표하자 이제 예.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평창올림픽 배지를 달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수호랑입니다. 네. 예. 기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사실 강원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많이 도와주셨죠. 그렇습니다. 네, 도민들도 이제 많이 나서 주셨고 전 국민들이 부산, 광주, 제주에서까지 경찰관, 뭐 자원봉사자들이 다 오셨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림픽이 잘 끝났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가지고 그때 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도쿄올림픽 같았습니다. 네. 그 도쿄올림픽이 지금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나중에 바흐 IOC 위원장이 가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내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때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제 북미 간, 남북 간 정세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그렇지. 예. 북한이 뭐 계속해서 그 핵실험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ICBM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 한 두어 달 전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 29일 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ICBM을 쏴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발표하기를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언한 거지. 네, 네. 올림픽 두 달 앞두고. 네. 그리고 나서 뭐 모든 언론이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논조로 보도가 됐었고 유럽에서는 실제로 안 가겠다 뭐 이런 논의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적처럼 1월 1일 날 이제 북한의 참가 결정이 발표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화 올림픽으로서 전 세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각인하게 돼서 네. 그 이후로 평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날씨, 기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하늘이 도와준 올림픽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저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들었는데요. 그 개폐막식이 있던 자리가 원래 황태 덕장이 있던 자리라 그럽니다. 예. 이 황태 덕장은 아시다시피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 이 명태들을 얼렸다 녹였다 그러니까 바로 찬바람도 쫙 올라가고. 네, 찬바람이 쭉 부는 고래, 예. 바람골에다가 이제 지은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예. 다시 여기가 황태덕장 있다는 소리를 안 하셔서 몰랐죠. 거기다가 개폐막식장을 짓다 보니까 바람도 뭐 엄청나게 불고 뭐 보통 영하 20도. 예. 에다가 또 눈도 엄청 쌓이고. 네, 눈이 안 와도 걱정,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네네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개폐막식 때는 날씨가 정말 기적처럼 좋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도 그때 이제 여러 번 다 갔어요. 개폐막식 뭐 응원하러도 가고 여러 번
이범구 위원장님이 또 네. 초청받아서 가고 자, 그 강원 우선 뭐 강원 저 도민 여러분들에게 네, 네. 감사 말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창 동계 올림픽도 우리 강원 도민들이 이제 유치에서부터 또 마무리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해주셨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소만 제공했다 뿐이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함께 해주셔서 그야말로 모든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역량, 대한민국 넘어서 한민족의 역량을 발휘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특히 인상적이었더니 경기 내용도 좋았지만은 그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 네, 네. 뭐 전국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인류애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가 좋아진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뭐 많이 좋아진 건 역시 이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예.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예. 이제 이런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좋아진 게 큰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예. 군사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군사적 긴장이 이제 가장 높은 데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런 국가에서 투자하는 인프라를 투자를 안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 때 철도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예. 그다음에 양양공항, 그다음에 속초항 이런 이제 크루즈가 드나들 수 있는 항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몇십 년 땡긴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그 저 관광 지역, 휴양 지역 중에 하나가 용평이잖아요. 이게. 네, 네, 네. 저 올림픽 전후를 보니까 식당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다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무릎이 네. 앉으면 아픈데 네. 의자로 다 바뀌던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개선 사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네. 전 세계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게 좌식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앉지를 못하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니까 네. 올림픽 전부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꾸어서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또 질문을 드리는데 그 올림픽 행사를 하고 나서 남아 있는 시설들은 뭐가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거의 올림픽 개폐막장은 지금 헐었습니다. 아하, 예. 그건 워낙 크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헐었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시설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대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에 지금부터 4년 후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을 하나 더 유치했는데요. 청소년 올림픽입니다. 아하.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이게 청소년 올림픽인데 IOC가 주최하는 공식 올림픽입니다. 아하, 굉장히 뭐 의미가 있고 IOC에서 이걸 가능하면 강원 올림픽으로 해라 이렇게 예. 해서 이름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아니라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으로 이름을 공식 지었습니다. 이름이? 공식 예,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이라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유일한 도기 때문에 예. 북강원도하고 한번 같이 하는 것을 모색해 보자. 예. 그래서 이제 북강원도에도 원산에 마식령이라는 스키장을 아마 마식령 스키장 뭐 예.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보도가 많이 됐었죠. 거기하고 공동 주최를 하든지 분산 개최를 하든지 해서 예. 남북 간에 이제 해빙의 수단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원 청소년 올림픽으로 지었습니다. 그때 그 시설들 다시 다 사용할 예정이어서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큰 올림픽을 잘 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진짜 네. 살리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강원지사로서 이제 잘 하신 거, 뿌듯한 거, 또 힘들었던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 이건 꼭 해야겠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북 관계가 정치적인 의미로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경제의 돌파구로서 남북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가 고령화도 심각하고 소비 생산이 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남북에서 지명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게 우리 강원도입니다. 이제 북쪽에서도 강원도 출신입니다. 이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강원도에서부터 이게 남북 관계의 활로를 뚫어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예. 저희들이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온 힘을 기울여서 이걸 한번 해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남북 교류 말씀을 하시는데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농업에 미친 영향도 크겠죠. 강원도 농업.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남북 교류의 분야별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제일 시급한 게 도로 철도를 북강원도에 깔 준비.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건설을 할 준비, 또 은행을 할 준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 또 그리고 북쪽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야 되는데 북쪽에서는 빨리 이 농업 생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남북 강원도에 가장 좀 잘 어울릴만한 사업은 축산이 되겠습니다. 축산. 네, 예. 북강원도에 가면은 그 세계 최대의 농장이 있습니다. 이제 세포군이라고 있는데요. 예. 우리 뭐 양양군, 뭐 인제군 이렇게 있듯이 세포군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등판, 예. 이 등판이 세포군이 이렇게 높은 고원지대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세포 등판의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럼 목장이라고. 거기서 소를 키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 양, 예.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세포 등판을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광활한 초원을 만들어 놓고 축산 기술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대량의 축산을 해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김일성 주석의 그 목표가 우리 인민들을 입합과 쇠고기를 먹이는 것. 이게 잘 이제 먹고 살게 하겠다고. 네,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예. 입합은 다른 데서 생산하고 쇠고기는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우리의 뭐 영농 기술이나 축산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세포 등판에 가서 우리 소를 횡성 한우라든지 이런 한우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길러서 이제 많이 생산을 하는 이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사님의 지금까지 이력을 제가 잘 알죠. 저도 이제 방송을 올해 뭐 그러셨죠. 10여 년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MBC 사장 최연소 사장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때도 제가 뵀습니다만은 도지사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뭐 승승장구 하셨다. 또 관운이 좋았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 인생이 승승장구만 했겠습니까? 네, 네.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네, 뭐 저도 지금 뭐 승승장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인생은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아주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 농사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는 농사가 하도 힘들어서 내가 커서 다시는 절대로 농사 짓지 않는다. 지금 이제 나이 드니까 또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도 쫄병으로 살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걸어온 길을 저도 좀 똑같이 걸어왔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이제 한편으로는 농사꾼으로 한편으로는 이제 월급쟁이로 그런 자세를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서가 아니라 그때는 고생을 뭐 하신 거죠. 예.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서 정말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네. 미안한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로서 저희들이 이 젊은이들이 처한 위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 딸들 거를 내가 뺏어서 가진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죄책감 같은 걸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결해 줘야 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도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지금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젊은이들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셔서
우리나라를 잘 끌어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성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도지사의 업무가 얼마나 바쁜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지역 주민들, 강원도 주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농업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강원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감자라든지 산채라든지 아스파라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농업의 자급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과 여러 가지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식 불황에 학교 식자재 감소, 막힌 수출길 등으로 한창 팔려나가야 할 농산물이 고스란히 남아서 폐기 처분되는가 하면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한 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강원도처럼 연대와 소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